아동상담이론 1차 시, 2차 시에 이어 3차 시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정신분석적 접근에서의 주요 개념, 리비도, 원초와 자아, 초자, 의식, 전의식, 무의식에 대해서 배웠고 성격 발달 이론에 따라서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재기, 생식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정신분석 접근에 따라서 정신병리와 방어기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이 대상관계 이론으로 발달하여 영아를 위한 대상관계 이론은 어떠한 이론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영아 시기에 정상적 단계, 정상적 공생 단계, 분리 개별화 단계 안에서 분화기, 연습기, 재접근기, 대상 항상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정신분석적 접근이 아동 상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3차 시에서는 인간 중심적 접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간 중심 상담은 정신분석학적 접근과 함께 정서적 접근의 대표적인 상담 이론입니다.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은 상담에서 허용적이고 수용하는 분위기를 강조하고 비지시적 상담이라고 칭해집니다. 내담자의 자기감정 인식을 상담의 목표로 하며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반영하고 명료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내담자의 주관적 세계를 상담자가 인식하고 상담의 시발점임을 강조하면서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라고도 합니다. 인간 중심 상담에서는 상담자는 내담자의 주관적인 내적 세계를 이해하고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정신분석의 이론과는 달리 인간을 현재의 나로서 긍정적이고 변화 가능한 존재로 여기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 중심 상담에서의 유기체는 자기 실현을 하려는 욕구를 가진 인간을 뜻합니다. 유기체는 자기 실현의 동기를 지니고 사고와 감정을 가지고 행동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지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이 있고 적절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성장과 잠재력을 합리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성장을 위한 잠재력의 실현은 무비판적으로 진실한 이해와 수용할 관계 속에서 발휘될 수 있습니다. 주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상학적인 장입니다. 유기체가 내적 외적으로 경험하는 주관적 실제를 뜻하는 현상학적인 장은 유기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객관적인 외적 현실이 아니라 그가 즉 내담자가 지각한 내용으로서의 주관적인 현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현상은 주관적이고 개인적 의미로 결정되는 겁니다. 현상학적인 장은 개인의 내적 증거 체계에 의해 의미를 갖게 되고 공감적 추론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두 번째는 자아입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전체 현상학적인 장 또는 지각적인 장으로부터의 분화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타인이 아동의 행동을 어떻게 지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결과로서 나라는 개념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긍정적일 수도 혹은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아 개념이란 자기 자신, 자신의 힘,
자신의 약점 등에 관해 가지는 일련의 가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설들이 형상학적인 장으로부터 만들어지고 긍정적인 경험,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아의 행동이 결정되고 가치가 형성됩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문제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자기 존중의 욕구와 타인의 평가상에 불일치가 커지면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은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인간 중심 상담의 목표는 내담자의 자아 개념과 유기체적 경험 간의 불일치 문제를 제거하고 자아에 대한 위협과 방어 기제를 제거하여 자아가 충분히 기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관계입니다. 인간은 자기 실현은 유기체의 현상학적인 장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며 존중해주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무조건적이고 온정적인 태도로 반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내담자의 능력을 존중하고 공감적으로 반영하고 감정이입을 하는 것을 적용합니다. 다섯 번째, 완전하게 기능하는 사람이라는 주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서는 성격은 일생 동안 변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성격이 잘 형성되면 자아 기능이 향상되고 신체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의 기능이 일치되어 현상학적인 장에서 완전하게 기능할 수 있게 됩니다. 완전하게 기능한다는 것은 자신의 잠재력과 재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며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경험에 대해 완벽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로저스는 완전하게 기능하는 사람은 실제로 존재할 수 없지만 모든 인간은 이를 향해 나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완전하게 기능하는 사람은 경험과 자기 감정에 대해 개방적이고 자신의 모든 실존적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타인의 기대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에 귀를 기울이고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간 중심적 접근에서 말하는 정신변이는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최상의 상태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주어진 가치 조건과 체계에 맞추어 살게 될 때 심리적 문제를 겪게 됩니다. 외적으로 부여된 가치의 조건에 따라 살게 되면서 경험하는 자아 불일치는 위협과 불안을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자아 불일치 상태에서 아동은 자아 개념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방어합니다. 이러한 방어는 경험의 의미를 왜곡시키거나 경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아동이 환경 속에서 불일치 경험을 계속한다면 심각한 심리적 부적응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너무 심하면 현실 왜곡으로 인해 자아의 기능이 힘들게 됩니다. 인간 중심 접근법을 아동 상담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은 활동량이 많고 집중 시간이 짧고 언어 표현력이 풍부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빠른 행동 변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은 아동의 성장 잠재력, 자기 치유 능력에 대한 신념 등을 기반으로 아동 중심 놀이 치료의 철학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동을 상담할 때는 아동과 따뜻한 보살피는 관계로 발전시키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아동 자체를 존중해야 합니다. 아동이 완전하게 자신을 탐색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아동의 감정에 민감하고 자기 이해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아동의 정서를 부드럽게 반영해 줍니다.
아동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존중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아동의 내적 자기 안내를 신뢰하며 상담의 점진적 과정을 이해하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상담자는 부모 상담 시에도 아동에게 했던 것처럼 부모를 존중하며 수용해줘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동주의적 접근입니다. 행동주의에서의 인간은 환경에 반응하는 개체로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통제하는 데 스스로 중심이 될 수 없는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라 최근 행동주의 상담가들은 인간관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 행동은 부분적으로 환경을 창조할 수 있고 환경도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인간은 자기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셋째, 환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인간은 자기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행동주의에서 행동주의 학자를 살펴보면 파블로프, 손다이크, 왓슨, 스키너, 반두라 등의 학자와 이론이 있습니다. 주요 개념을 살펴보면 행동주의적 접근에서는 행동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외연적으로 변화 가능한 행동의 수정을 목표로 합니다. 행동의 변화는 유전적 기초 위에 자극, 반응의 결과, 인지구조의 상호관계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인간의 행동 변화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학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적 보상에 의해서만 행동이 변화하기보다는 내적인 규제에 의해서도 행동이 변화합니다. 주요 개념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고전적 조건 형성의 개념이 있습니다. 파블로프의 실험에서 개는 음식을 보면 침을 흘리며 반응합니다. 개에게 음식을 주기 전에 종을 쳐서, 즉 중립 자극을 쳐서 소리를 들려주고 음식을 줍니다. 개는 처음에는 종소리에 반응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자극이 계속 주어지면 무조건 자극인 음식을 제시하기 전에 종소리, 조건 자극만 들어도 무조건 반응인 침을 흘리게 됩니다. 이 실험에서 중성 자극이었던 종소리가 음식과 함께 제시되면서 조건 자극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적용하여 속어, 자극 일반화, 자극 변별을 행동 수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작적 조건 형성입니다. 조작적 조건 형성은 원하는 자극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환경을 조작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스키너는 스키너 상자라는 작은 상자를 만들어 작은 쥐를 넣고 음식과 지렛대를 제시하였습니다. 지렛대를 누르면 먹이가 주어지게 되자 쥐는 지렛대를 누르면 음식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점차 지렛대를 누르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스키너는 적절한 강화물을 통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형성시킬 수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모델링입니다. 모델링은 사회적 환경 속에서 모방을 통하여 학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인간 행동의 대부분은 조건이 제시된 상황에서 행동을 습득하기보다는 관찰을 통해서 학습됩니다. 따라서 행동을 모방하는 모델이 중요합니다. 모델링을 통한 학습은 강화를 받지 않아도 행동이 유지됩니다. 또한 모델을 관찰하는 관찰자에게는 모방하려는 동기가 발생해야 되고 관찰자의 특징에 따라 모델의 효과와 모델 제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동 수정에 적용하는 기법으로는 관찰학습, 대리적 강화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강화입니다.
정적 강화는 내담자가 바람직한 목표 행동을 했을 때 긍정적인 사건을 출현시켜 목표 행동의 빈도를 증가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부적 강화는 목표했던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아동이 싫어하는 자극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정적 강화로 긍정적 보상이 효과가 없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등교 전에 방을 깨끗이 정리하면 아동이 싫어하는 수학 학습지의 분량을 줄여준다거나 점심에 싫어하는 반찬을 먹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5번째는 소거입니다. 소거는 어떤 행동의 출현 빈도를 감소시키는 것인데 주된 방법은 감소시키기 원하는 행동을 무시하거나 강화를 줄이는 것으로 실행됩니다. 소거는 행동의 출현을 감소 혹은 제거시키는 좋은 방법이지만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파괴적이거나 심한 방해와 같이 다급한 문제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소거는 잘못된 행동 결과에 대해서만 결과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소거 과정에서는 대안적인 적응 행동, 즉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충분한 강화가 동시에 활용되어야 합니다. 6번째는 토큰 경제입니다.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칭찬이나 물건으로 보상해주는 긍정적인 강화의 방법이 효과가 없을 때에 강화물로 사용하는 체계적인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스티커나 상표 등의 토큰을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1차적으로 강화하고 후에 토큰들을 모아 희망하는 후속 강화물로 교환합니다. 목표 행동을 했을 때 얻어지는 토큰의 수, 토큰으로 바꿀 수 있는 후속 강화물의 선적, 그리고 후속 강화물로 교환할 수 있는 토큰 수는 아동의 발달 수준과 행동 특성에 따라 적절히 결정됩니다. 문제 행동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목표 행동의 결과에 대해 즉각적인 보상을 준과 동시에 후속 강화물의 큰 만족을 얻기 위해 큰 토큰을 모아가는 과정은 욕구와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7번째는 벌입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방법이긴 한데요. 그래도 개념은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후에 혐오적인 사건을 출현시키거나 긍정적인 사건을 제거함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것이 벌입니다. 그러나 벌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벌은 내담자에게는 혐오스러워야 하며 벌이 흥미거리를 제시하면 행동 수정에 대한 효과가 감소합니다. 행동주의 상담에서는 이상행동이나 정상행동이나 형성과 유지의 과정이 동일하다고 봅니다. 행동주의에서는 특정한 행동을 이끌어내고 유지시키고 제거하는 환경적 반응이나 사건들 간의 상호작용과 관련성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사고, 정서, 행동 모두가 내담자를 둘러싼 자극과 반응 간의 연결을 통해 조건 형성을 한다고 봅니다. 정신병리는 이러한 조건 형성 과정을 거쳐 잘못 학습된 습관이 환경의 규범이나 가치와 부조화할 때 나타나는 행동 양상을 정신병리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행동주의 상담자들은 이상행동의 원인을 행동 이면의 무의식에 찾고 진단명에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행동주의를 아동상담에 적용할 때 행동주의 상담은 문제 기저의 원인을 다루지 않고 문제의 증상에만 중점을 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행동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문제의 행동의 변화만을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 행동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행동주의 상담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외적 강화에 의해 바람직한 행동을 유발한 후 점차 아동이 스스로 만족하여
외적 강화물이 없어도 목표 행동을 수행하는 내재적 동기화의 단계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에서 전문가에 의한 정기적인 평가와 자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아동의 환경에서 중요한 구성원들이 협력 상담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문제 행동의 예방뿐만 아니라 상담 후에도 지속시키기 위해 부모 훈련과 부모 교육을 병행하는 사례가 있어야겠습니다. 네 번째 이론, 인지행동적 접근입니다. 인지행동 치료의 토대가 된 인지적 접근의 효시는 기존의 정신분석학이나 행동주의 이론과는 전혀 다른 인간관을 제시하였습니다. 조지 켈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해하려는 욕구와 동기를 갖고 있고 인지적 수단을 동원하여 이러한 목표를 추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표상하는 역량을 가진 능동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인간의 감정이나 행동이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인간은 합리적이고 올바른 사고와 비합리적이고 올바르지 못한 사고 모두를 할 수 있는 인지도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간이 비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파괴적 습관과 비현실적 욕망을 지니며 인내하지 못하는 경향은 문화와 가족에 의해 더 악화되고 이러한 심리적 문제를 자초하는 인지도식은 어린 시절의 경험과 부모, 교사, 성장시킨 사람에게서 사고 성향이 길러지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인지, 감정, 행동은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인간이 가지는 역기능적인 인지도식은 성장 후에도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할 때 부정적인 내용의 자동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사고, 판단, 결정, 분석, 행동 등의 인지적 접근을 강조합니다. 주요 개념을 살펴보면 사람의 행동과 정서는 그가 세계를 어떻게 구조화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구조화, 즉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그 사람의 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한 개인의 인지구조는 체질적 요인과 과거 경험에 의해 형성됩니다. 첫 번째 주요 개념입니다. 인지매매 가설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이 생각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즉, 각 개인은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고 반응합니다.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각자에게 중요한 것은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실제보다는 자신이 현상에 의해 능동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여 구축한 주관적, 개인적 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적 사고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도 쉽게 의식되지는 않는 사고입니다. 말 그대로 자동적으로 드는 생각이고 매우 신속하게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어서 우리 스스로는 자신이 그러한 생각조차 했는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바로 자동적 사고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동적 사고를 하기에 자동적 사고를 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동적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서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 데에는 그 자신도 모르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평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훈련과 노력을 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이것은 단지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거나 결심을 새로이 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 내면의 감정과 행동을 좌우하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 즉 자동적 생각을 고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지행동을 접근해서 바라보는 정신병리는 아동의 부정행동을 잘못된 사고 과정의 결과로 봅니다. 치료의 주요 과제는 아동의 잘못된 사고 과정을 스스로 통제함으로써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부정적 사고와 부정적 신념을 인식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 심리적 문제의 원인이 되는 인지적 왜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의적 추론, 선택적 추론, 과잉 일반화, 확대화 축소, 개인화, 명칭화, 극단적 사고가 있습니다. 임의적 추론은 지지할 만한 적절한 증거도 없이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택적 추론은 전체에 근거하지 않은 부분적 사항을 근거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과잉 일반화는 단 하나의 사건을 근거로 형성된 극단적인 신념을 유사하지도 않은 다른 경우에 부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의 실제 가치보다 더 크게 하는 것은 확대, 더 작게 지각하는 것은 축소입니다. 개인화는 관련 지을 만한 근거의 타당성 없이 외적 현상과 자신을 관련 짓는 것을 말합니다. 명칭화는 불안정성과 과거의 실수의 근거에 자기 정체감을 모사하고 이를 자신의 진정한 정체감으로 정의하는 것을 명칭화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극단적 사고는 흑백 논리로 사고 해석하며 경험을 극단적으로 범주화하는 것을 극단적 사고라 합니다. 정상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은 비판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 현실을 정확하게 지각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고와 인지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신병리가 나타나고, 따라서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단기간에 구조화된 치료 기법으로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치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인지행동 접근을 아동 상담에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놀이와 구조적인 활동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때 상담자와의 활동과 놀이는 아동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치료 과정에서 상담자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합니다. 인지치료는 상담자가 아동에게 조절, 숙달, 행동 변화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알리고 변화의 열쇠는 아동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서 왜곡된 사고 과정과 비합리적 심령 등을 수정하고 정체감을 형성하도록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발달시킵니다. 아동에게 모방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모델링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아동이 모방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인지행동 치료는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최초 가족에 대한 도식이 그가 가족 체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 가족 상담의 목표는 가족의 상호관계의 역기능을 일으키는 문제행동을 수정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의 변화뿐 아니라 서로의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현실적 기대, 비합리적 신념, 그리고 인지적 오류 등을 수정해서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기술의 향상을 통해 문제해결과 가족관계의 발전을 가져오게 합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사회학습 이론과 행동수정 기법을 교육함으로써 부모가 행동수정 원리를 사용해서 자신의 문제와 자녀의 행동을 수정시켜 긍정적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부모들을 훈련합니다.